보험 수익자 변경 가능해? 그 말이 병실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 또렷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그 단어들이 주사 바늘보다 더 깊이 꽂혔습니다. 나는 지금 살고 싶은데 저 사람은 뭘 준비하고 있는 걸까? 병실 안은 약 냄새로 가득했는데 문 밖에서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항암보다 더 무서운 게 시작됐다는 걸. 김미선은 늘 참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 내는 법 없었고 불평은 혼자 삼켰습니다. 남편이 힘들 때는 먼저 묻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그저 정기검진이었습니다. 아픈 데도 없었고 조금 피곤한 정도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나온 말은 그 모든 생각을 단번에 지워버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미선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병원에서 의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암입니다.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미선의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입술만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암, 항암, 치료, 그 단어들이 서로 엉켜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올 때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 같았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남편 박성태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은 듯 서 있다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을게. 그 말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태는 운전대만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고 신호등 앞에서 한숨만 길게 쉬었습니다. 미선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울 것 같았고 괜히 미안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첫 주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몸은 금세 반응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미선이 더 힘들었던 건 몸보다 마음이었습니다. 성태는 병원에는 꼬박꼬박 왔습니다. 약을 챙겼고 택시를 불러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문제될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말이 달라졌습니다.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처음엔 그저 현실적인 말로 들렸습니다.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프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말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대출 이자도 이번 달엔 좀 부담이야. 거래처에서 아직 입금이 안 됐어. 그 말들이 밥상 위에서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미선은 숟가락을 들고도 밥을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자기 이야기로 집안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미선은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 했고 힘들다는 말을 삼켰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을 때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미선 속마음. 이 사람도 힘든데 나까지 무너지면 안 돼. 그 생각이 습관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미선은 자기 자신을 환자가 아니라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태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고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가끔은 서류를 꺼내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고 알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집 안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말이 없어도 편안했던 집이었습니다. 이제는 말이 없어서 불안한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조용함이 잠깐의 위기가 아니라 서서히 갈라지는 시작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 집 안에서 가장 먼저 미안해진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될 거라는 걸. 그날 이후 우리 집은 큰 소리 없이 조용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아직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두 번째로 들어가던 주였습니다. 몸은 아직 낯설었습니다. 어제 괜찮아도 오늘은 무너졌습니다. 기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미선은 집 안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물컵을 들 때도 천천히 들었습니다. 계단은 한 칸씩 올랐습니다. 괜히 숨이 찼습니다. 그런데도 미선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집이 더 무거워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 성태는 요즘 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많이 봤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짧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미선은 그 서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늘 잠겨있던 서랍이었습니다. 성태가 중요한 서류라고만 말하던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미선은 항암 후유증으로 속이 메스꺼워 주방에서 따뜻한 물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태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서류를 펼쳐놓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였습니다. 겉표지에 큼직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미선은 그 글씨를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이미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성태는 펜으로 밑줄을 긋고 있었습니다. 어딘가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마치 일처럼 정교했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보고도 바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괜히 신경질적으로 들릴까봐, 괜히 자신이 예민한 환자처럼 보일까봐. 하지만 속은 조용히 갈라졌습니다. 미선은 물을 컵에 따라 들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숨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성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류만 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억지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뭐예요? 성태는 잠깐 멈칫하더니 서류를 정리하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리 좀. 미선은 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종이 위에 물방울이 떨어질까봐 컵을 더 안쪽으로 밀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까지도 미선은 조심했습니다. 정리 왜요? 성태가 처음으로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딱딱했습니다. 피곤한 눈이었습니다. 너도 알잖아.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 말은 미선이 아니라 상황을 향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미선은 더 묻고 싶었습니다. 내 보험을 왜 정리해? 수익자는 누구로 돼 있어? 왜 지금 이걸 보는데? 하지만 그 질문은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미선은 웃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미선은 자기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내 집인데, 내 이야기인데, 왜 내가 눈치를 보지? 그날 저녁 밥상은 평소처럼 차려졌습니다. 국은 싱거웠습니다. 미선은 소금을 더 넣을 힘도 없었습니다. 성태는 젓가락을 들고도 몇 번을 멈췄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훑어보며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세가 이번 주까지인데 미선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가슴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게 많이 힘들어요? 성태는 밥을 씹다가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지. 짧았습니다. 끝이었습니다. 미선은 다시 물었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스스로에게 허락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성태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컵을 잡았습니다. 한 모금 마신 뒤 말했습니다. 거래처가 한 군데가 아니야. 결제가 계속 밀려. 납품도 줄여달래. 직원 월급도 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을 더 하고 싶지 않아 보였습니다. 미선은 그 말을 들으며 자기 몸보다 남편의 사업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게 미선의 습관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아픈 게 이 집에는 부담이구나. 미선은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치료는 해야 하잖아요. 성태는 잠시 미선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위로보다 계산이 먼저 지나갔습니다. 그건 알지. 근데 돈이 계속 나가잖아. 그 말이 미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습관처럼 마치 사과하듯 미안해요. 성태는 미안할 게 뭐가 있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가게 월세, 대출이자, 거래처 미수금, 병원비. 성태는 뉴스보다 통장을 더 자주 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어플을 열었습니다. 밤에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미선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몸이 오그라들었습니다. 마치 자기 존재가 숫자로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태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며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미선은 방문을 닫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응 그래. 이번 달이 고비야. 어떻게든 막아야 해. 잠시 침묵. 그리고 다시 들려온 말. 보험은 혹시 확인해 봤어? 미선의 몸이 굳었습니다. 또 보험. 그 단어는 이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도망갈 구멍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미선은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항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미선은 다음 날 작은 시도를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였습니다. 미선은 성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보험을 좀 확인해 볼까요? 성태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미선을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왜 갑자기? 미선은 웃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혹시 몰라서요. 나도 알아야 하니까. 성태는 그래, 확인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보자.
미선은 그 한마디로 알았습니다. 지금은 나중에가 아니라는 걸. 그런데도 성태는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걸. 그게 작은 난관이었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괜히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시작되면 자기 몸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됐고 미선의 몸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손톱이 약해졌습니다. 얼굴이 말라갔습니다. 그날 미선은 머리를 감다가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미선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성태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미선은 얼른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태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거짓말이 편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성태는 미선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가서 봉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나왔어. 그 말을 할 때 성태의 표정은 미선을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선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미선 속마음. 나는 지금 사람이 아니라 금액이구나. 미선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미선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성태의 사업 위기는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직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납품 취소래요. 이번 주 물량도요. 성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갈게. 전화를 끊고 난 뒤 성태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신발을 신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병원 같이 못 가. 미선은 괜찮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성태는 미선의 눈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미선은 현관에 서 있다가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하나 남아있는 걸 봤습니다. 보험 서류였습니다. 성태가 급히 나가느라 치우지 못한 서류였습니다. 미선은 한 발 다가갔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선은 멈췄습니다. 남편 서류를 내가 봐도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의심해야 하나? 그 망설임이 미선을 잡아당겼습니다. 미선은 서류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나는 내 일을 내가 보지 못하나? 왜 나는 내가 아픈데도 눈치를 보나? 그날 밤 성태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옷깃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눈밑이 꺼져 있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좀 어땠어요? 성태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똑같지 뭐. 미선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 내일 항암 가야 해요. 성태는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그 말이 미선의 머리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한다. 그 말 속에는 너 말고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그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자꾸 얕아졌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고 싶다. 그런데
내가 살려면 누군가는 불편해지는 걸까? 그 생각은 미선을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그대로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음 날 미선은 병원에 혼자 갔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대부분은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딸이 손을 잡고 온 사람도 있었고 남편이 가방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선은 자기 가방 끈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그때 미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태였습니다. 미선은 잠깐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 미선아, 보험 서류 어디 있지? 미선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괜찮냐는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서류였습니다. 미선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요? 그냥 확인 좀 하려고. 급해서 그래. 급해서. 그 말은 미선을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 서랍 거기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선은 주사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미선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성태가 지금 보는 것은 미선의 삶이 아니라 미선의 보험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저녁 미선은 거실을 지나며 그 서랍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늘 잠겨있던 서랍, 성태가 자주 열어보던 곳. 미선은 그날 처음으로 결심에 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더는 모른 척하면 안 된다. 그 결심은 누구를 미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결심이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미선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선 속마음, 나는 숫자가 아니다. 그날 밤 미선은 그 서랍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무너진 건 가게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이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선은 처음으로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혼자였고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은 누군가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랍 손잡이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잡으면 끝날 것 같았습니다. 놓으면 더 늦을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남편이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어. 그건 안 돼. 이번 주까지야. 그 말들이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미선은 손을 뗐습니다. 서랍을 열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환자라서 괜히 삐딱해진 건가? 그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다른 생각이 더 컸습니다. 내가 모른 척하면 누가 나를 지켜줄까? 미선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정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누르지 못했습니다. 괜히 걱정시키는 거 아닐까? 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희야.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스스로 들어도 그랬습니다. 정희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너 어디 아파? 병원 갔어? 목소리가 왜 그래? 나 항암 시작했어. 정희의 숨이 잠깐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랐을 텐데 이상하게도 정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번 주가 두 번째야. 지금 집이야? 응.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미선은 오지 마라는 말을 삼켰습니다. 그 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발걸음이 정희는 1시간도 안 돼서 왔습니다. 평소처럼 검은 패딩을 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정희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울 시간 없어. 너 지금은 살 생각부터 해야 해. 정희는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한번 훑었습니다. 식탁 위에 쌓인 봉투들, 계산기, 펜, 영수증, 묵직한 공기. 정희는 미선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먼저 식탁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류, 뭐든 있는 거 다 가져와. 미선은 멈칫했습니다. 정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진다. 지금은 사실부터 봐야 한다. 보험이든 대출이든 가게든 내가 모르면 남이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 딱 박혔습니다. 미선은 방으로 들어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봉투도 가져왔습니다. 서랍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끝내 열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정희가 미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기, 그 서랍, 맞지? 미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안경을 꺼냈습니다. 안경을 쓰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미선이 알던 정희였습니다. 모임 회계 맡으면 칼같이 맞추던 사람. 교회 바자회도 영수증 챙기던 사람.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보험 증권 있어? 있는 것 같아. 근데 남편이. 정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미선아, 그건 남편 보험이 아니야. 내 삶이야. 내 이름이 들어간 서류는 내 거야. 정희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놓치지 않겠다는 정도로만. 지금 열자. 미선은 숨을 삼켰습니다. 괜히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정희는 미선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쁜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쁜 사람은 아픈 사람을 숫자로 만드는 사람이야. 확인하는 건 죄가 아니야. 그 말에 미선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서랍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서랍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대출, 가게 계약서 같은 봉투, 성태의 필기, 그리고 맨 위에 A사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정희가 그 종이를 먼저 집었습니다. 미선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목이 말랐습니다. 정희가 종이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거 제목부터 보자. 종이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의 플랜. 미선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희는 미선의 표정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읽었습니다. 또박또박. 마치 누구의 죄도 만들지 않겠다는 사람처럼. 보험금 수령, 대출 상환, 가게 유지. 정희의 손가락이 줄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이자 정리, 거래처 대응, 월세 조정, 직원 급여. 정희는 잠깐 멈췄습니다. 미선은 그 멈춤이 무서웠습니다. 정희가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집 보증금은 건드리지 말 것. 미선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희가 미선을 봤습니다. 미선아, 너 지금 병원 다니지?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암 약가, 치료비, 통원비 그건 어디 있어? 정희는 다시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줄씩 더 읽었습니다.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치료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희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를 구기지도 않았습니다.
찢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희가 짧게 말했습니다. 없네. 미선은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눈물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이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치료비가 없다고?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메모 안에서 너는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 미선을 찔렀습니다. 정희는 감정을 더 키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행동을 했습니다. 서랍에서 보험 증권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펼쳤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자. 가입 날짜, 수익자, 특약, 실비, 갱신 여부. 미선은 그 단어들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험은 늘 남편이 알아서 한다고 했고 미선은 그래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그게 가정 같았습니다. 정희는 서류 한 페이지에 손가락을 대고 말했습니다. 수익자 항목이 제일 중요해. 여기. 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글씨가 빽빽했습니다. 미선은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정희가 안경 위로 미선을 봤습니다. 눈 아프지? 내가 읽을게. 정희는 그대로 읽었습니다. 미선은 숨만 쉬었습니다. 이건 남편 이름으로 돼 있고, 이건 너로 돼 있고, 이건 딸로 돼 있고. 정희는 서류를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은 보험, 오른쪽은 대출, 앞쪽은 가게, 뒤쪽은 가게. 정희의 손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통장도 가져와. 미선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정희가 통장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이거 병원비 빠져나간 날짜랑 가게에서 들어온 날짜가 겹치네. 미선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지금 치료비가 나갈 때마다 남편 사업이 더 조급해지는 거야. 그러니 말이 돈으로 흐르지.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의 말이 너무 현실이어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성태가 들어온 것입니다. 정희는 서류를 황급히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대로 식탁 위에 두었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성태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멈췄습니다. 식탁 위를 봤기 때문입니다. 서류, 종이, 정희. 성태가 웃는 듯 말했습니다. 정희 씨가 왜 여기 있어? 정희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미선이 몸이 안 좋아서요. 같이 좀 봤어요. 성태가 미선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미선이 힘들지. 근데 이런 건 내가 알아서. 정희가 말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소리도 높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날카롭게 하되 품위는 잃지 않는 사람. 성태 오빠. 알아서가 지금까지는 편했죠. 근데 지금은 미선이 알아야 해요. 성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뭘 알아? 아픈 사람이. 그 한마디에 미선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정희가 바로 받았습니다. 아픈 사람이니까 알아야죠. 자기 이름 걸린 건 자기가 알아야죠. 성태가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혜 씨, 괜히 오해하지 마. 나도 사람이고 나도 지금. 정희가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장을 꺼내서 성태 앞에 놓았습니다. 만약에 플랜 메모였습니다. 이거 오빠가 쓴 거죠? 성태가 메모를 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건 그냥 생각 정리한 거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치료비가 왜 없어요? 성태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미선은 그 침묵이 자기 값처럼 느껴졌습니다. 성태가 결국 말했습니다. 치료비는 당연히 해야지. 근데 사업이 무너지면 다 끝이잖아. 미선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나는 끝이 아니에요? 성태가 미선을 봤습니다. 놀란 눈이었습니다. 미선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미선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지금은 싸우면 다친다. 정희는 일부러 성태에게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오빠도 오늘은 쉬어요. 근데 내일 다시 봅시다. 서류는 정리해두고. 정희가 서류를 모아 봉투에 넣었습니다. 미선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손은 떨지 않았습니다. 그게 미선에게는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성태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이 얼굴에 남았지만 정희 앞에서 폭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한국적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남의 눈이 아직 남아있는 집, 그리고 정희는 남이면서도 가족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희가 미선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정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미안해하지 마. 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우면 더 봐야 해. 확인하면 무서움이 줄어. 내일은 보험 설계사도 만나자. 그리고 가게 장부도 한번 봐야 해. 미선이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해야 해? 정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그 말이 미선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이제는 누군가가 미선의 편에서 말해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정희가 나가기 전 미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잠을 자. 내일은 내가 옆에 있을게. 정희가 현관을 나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는 불안한 조용함이었다면 오늘은 결심이 섞인 조용함이었습니다. 미선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는 종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의 플랜. 그 제목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미선은 처음으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그리고 미선은 알았습니다. 이 위기는 울어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정리하고 선택해야 끝난다는 걸. 미선은 속으로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더는 모른 척 못하겠다. 그 말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단서였습니다. 정이라는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선의 손이 서랍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메모는 한 장이었고 사실은 더 많을 수 있었습니다. 성태의 마음도, 가게의 현실도, 보험의 구조도 이제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미선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숨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를 나는 어떻게 넘어갈까? 미선은 그날 아침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항암 후유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제와 조금 달랐습니다. 무섭기는 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정희가 남기고 간 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잠을 자. 내일은 내가 옆에 있을게. 미선은 그 말을 떠올리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아침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물을 데우고 약을 챙겼습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딸 지연이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엄마 얼굴을 보자 잠깐 멈췄습니다. 엄마, 얼굴이 더 안 좋아 보여. 미선은 괜찮다는 말을 습관처럼 꺼내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외투를 벗으며 주방 쪽을 훑어봤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봉투와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제 정희 이모가 왔어. 지연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정희 이모가 왜? 그 질문에는 걱정과 함께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그냥 같이 좀 확인했어. 지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지금 많이 힘들어. 그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도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지연은 조금 안도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가 이해해준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아빠 가게가 진짜 많이 안 좋아. 거래처도 끊기고 대출도 더는 안 나온대. 미선은 그 말을 들으며 자기 몸보다 남편의 상황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게 미선이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지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가 보험 얘기한 것도 진짜 나쁜 뜻은 아닐 거야. 막막해서 그런 거겠지. 미선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아직도 아버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선은 그 메모를 바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아, 너라면 내가 아픈데 그 사람이 내 치료보다 다른 걸 먼저 적어놨다면 어떨 것 같아? 지연은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미선은 서랍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와서 이거 한번 봐. 지연은 마지못해 식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A사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훑어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익숙한 아버지의 글씨, 익숙한 숫자들. 하지만 몇 줄을 내려가던 지연의 눈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읽고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미선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얼굴만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다시 종이를 위로 올려 천천히 읽었습니다. 보험, 대출, 가게, 월세, 직원, 그리고 다시 아래를 봤습니다. 여기에 엄마 얘기는 없네. 그 말이 식탁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려던 마음과 어머니를 바라보는 마음이 안에서 부딪히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힘든 게 아니라.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알았습니다. 지연도 깨달았다는 걸.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성태가 들어왔습니다. 집 안 공기가 한순간에 굳었습니다. 성태는 식탁 위의 종이를 보고 눈을 찌푸렸습니다. 그거 왜 꺼내놨어? 지연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성태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냥 생각 정리한 거야. 지연은 종이를 들어 성태 쪽으로 밀었습니다. 여기에 엄마 치료비는 왜 없어? 성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그 침묵을 이미 여러 번 겪었습니다. 성태가 결국 말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지. 굳이 적어놓지 않아도. 지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근데 왜 다른 건 다 적어놨어? 성태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사업이 무너지면 다 끝이야. 미선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끝이 아니야. 성태가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놀란 눈이었습니다. 미선아, 그런 뜻이 아니야.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 메모 안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 성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나도 정신이 없어서. 지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지금 아파. 그 말에 성태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무너질 것 같아. 그 말에는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태는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알아. 근데 방법이 없었어. 미선은 그 눈물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먼저 손을 내밀었을 겁니다. 괜찮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해하려고만 살아왔어. 미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해만 하다 보니 내 자리는 없어졌더라. 성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미선 옆으로 조금 더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선은 그 말에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편을 들어서 미안해. 미선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알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야. 그 말은 성태를 향한 선이었습니다. 성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그날 하나를 알았습니다. 울음은 진심일 수 있지만 신뢰는 다른 문제라는 걸. 그날 저녁 식탁은 끝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자기 편에 서기 시작했다는 것. 지연은 나가기 전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같이 결정해. 그 말이 미선에게는 희미한 희망이었습니다. 아직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선은 다음 단계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지. 그 생각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날 아침에도 병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무거운 몸이었습니다.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지만 숨을 쉬는 속도는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건 몸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정희와 딸 지연이 같은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미선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정리해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험, 통장, 병원비 영수증. 미선은 그 봉투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성태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보험 설계사 한번 만나자. 미선은 그 말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성태는 미선을 힐끗 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확실히 좀 해두자. 괜히 불안하니까. 미선은 그 말이 불안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확인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보험 설계사 서동규는 동네에서 오래 본 얼굴이었습니다. 말이 빠르고 사람 좋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미선 씨, 몸은 좀 어떠세요? 그 질문은 형식적이었지만 미선은 고맙게 느꼈습니다. 적어도 사람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요즘 치료 잘 나오세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태는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이 보험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서동규는 봉투를 열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네, 하나씩 볼게요. 그는 차분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입 시기, 보험 종류, 특약. 미선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았던 단어들을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서동규가 수익자 항목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성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질문에는 만약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미선은 그 뒤에 숨은 뜻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동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보험은요, 수익자가 미선 씨 본인으로 먼저 설정돼 있고요. 성태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따님 지연 씨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규는 서류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이 구조가 꽤 오래전에 설계된 겁니다. 변경된 기록도 없고요. 성태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즉, 서동규가 말을 이었습니다. 설령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와도 이 보험금이 곧바로 성태 씨 손으로 들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성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서동규는 말을 조심스럽게 골랐습니다. 직접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 중이신 상황에서는 지급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성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대와 계산이 한꺼번에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이 보험으로 지금 상황을 정리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서동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적어도 생각하신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하게도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서동규는 미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선 씨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구조가 본인을 보호하는 형태예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성태는 서류를 다시 한번 보다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서동규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보험 말고요. 사업 쪽을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성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지금 상황에선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성태가 보험을 붙잡고 있었던 이유는 미선을 떠나보낼 생각이 아니라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 미선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성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험이 해결책이 아니라면 우리가 봐야 할 건 다른 거겠죠. 성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알겠어요. 성태의 눈이 미선을 향했습니다. 당신이 무서웠다는 거, 사업이 무너질까봐. 성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근데 그 무서움 때문에 나를 숫자로 본 건 아팠어요. 그 말은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성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 미선은 이번에는 그 말을 부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험은 나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었죠. 그 말에 성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동규는 분위기를 느끼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필요하시면 다음에 사업 쪽도 같이 볼 수 있고요. 성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차에 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이상하게도 전보다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웠지만 피할 수 없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성태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미선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내가 너한테 너무 의지했나 봐. 미선은 그 말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의지한 게 아니라 기대했던 거겠죠. 성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그 침묵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미안해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선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만약의 플랜. 이제 그 종이는 덜 무서웠습니다. 보험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선은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야. 사람이야. 그 깨달음은 위로도 아니고 해결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봐야 할 현실이 남아있다는 걸. 가게, 장부, 그리고 성태가 끝내 피하고 있는 문제들, 그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날 밤에도
잠이 깊게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맑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불안하면 흐려졌는데 이제는 불안할수록 또렷해졌습니다. 보험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뒤 미선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도망칠 구멍이 막힌 게 아니라 이제야 길이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희가 정리해준 봉투가 다시 놓여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 병원비 영수증, 가게 관련 서류들. 미선은 그 봉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미안해하지 말자. 이제는 확인하자. 다음 날 오후 정희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딸 지연도 함께였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눈밑이 조금 꺼져 있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어른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성태는 거실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통장에 메시지, 전화, 무언가를 막는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정희는 성태를 보고도 감정부터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늘 그랬습니다. 울지 않고 따지지 않고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희가 식탁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성태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가게 장부 잠깐만 봐요. 성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장부는 왜? 정희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보험이 답이 아니면 가게가 답인지 봐야죠. 성태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그 침묵이 익숙했습니다. 늘 성태는 침묵으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치료도 계속해야 해. 우리도 알아야 해. 그 말에 성태의 얼굴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시 굳어졌습니다. 너희가 뭘 알아? 장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미선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 성태가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당황과 분노가 섞인 눈이었습니다. 미선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빠, 오늘은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확인하자는 거예요. 오빠가 힘든 건 알아요. 근데 지금은 혼자 버티면 더 무너져요. 성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가게 가서 보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미선은 외투를 챙겼습니다. 몸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본질에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가게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진열대는 비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반품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차갑게 바닥을 비쳤습니다. 성태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장부철을 꺼냈습니다. 정희는 곧바로 안경을 썼습니다. 지연은 옆에서 서류를 들고 섰습니다. 미선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눈은 떼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장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달은 매출이 줄었어도 완전히 끊긴 건 아니네. 성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정희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손을 멈췄습니다. 근데 이건 뭐야? 정희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출금 내역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이 일정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이었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간 거야? 성태는 순간적으로 장부를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정희가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빠, 이건 확인해야 해. 성태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거래처 결제야. 그런 거야.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래처 결제면 왜 날짜가 이렇게 일정해?
왜 금액이 이렇게 똑같아? 그리고 왜 수취인이 계속 같은 쪽으로 돼 있어? 성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선은 그 표정을 보며 알았습니다. 성태도 이미 알고 있었던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면하고 있던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거 누구한테 보낸 거야? 성태가 입을 달싹였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사람한테 정리하라고 맡긴 거야. 정희가 바로 물었습니다. 누구? 성태는 눈을 피했습니다. 동욱이. 그 이름이 나오자 정희의 표정이 더 딱딱해졌습니다. 그 사람, 오빠가 그렇게 믿던 그 사람이야? 성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미선은 그때 처음으로 그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동욱. 성태가 가족 같은 놈이라던 사람. 나 어려울 때 도와준 놈이라던 사람. 그놈 아니었으면 가게 못 굴렸다던 사람. 정희가 다시 장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봐. 이달도 저달도 이상한 출금이 계속 있어. 근데 매출이 줄었다기보다 돈이 새고 있어. 성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긴 뭐가 새? 장사가 원래 그래. 정희는 그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낮게 말했습니다. 오빠, 장사가 원래 그런 건 맞아. 근데 이건 장사가 아니야. 이건 사람이야. 그 말에 가게 안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미선은 성태를 바라봤습니다. 성태의 턱이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미선은 그 얼굴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성태도 무서웠던 겁니다. 자기가 믿은 사람이 자기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그래도 미선은 말해야 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인 세대였지만 지금은 참으면 죽는 자리였습니다.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상하잖아. 성태가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미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불황이라서 힘든 게 아니고 누가 돈을 빼갔을 수도 있잖아. 성태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동욱이는 그런 놈 아니야.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 그 말은 미선에게도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바뀐다. 남편도 그랬고 지금 동욱이라는 사람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확인해보자. 통장 내역이라도. 성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하면 뭐해? 그럼 내가 바보 되는 거잖아. 그 말이 미선의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미선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성태가 지키고 있는 건 가게가 아니라 체면이었습니다. 미선은 입술을 떼었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단문으로 또렷하게 당신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체면을 지키고 있어. 성태가 굳었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태가 낮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내 체면만 챙겨.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무서운 거 알아. 근데 그 무서움 때문에 나를 숫자로 만들었잖아. 성태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도 살아야 했어. 미선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그 한마디에 잠깐 정적이 왔습니다. 지연이 숨을 삼켰고 정희는 페이지를 다시 넘겼습니다. 정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빠, 여기 이 부분.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야. 정희는 장부 옆에 작은 메모를 붙여둔 곳을 가리켰습니다.
성태의 글씨가 아닌 글씨였습니다. 누군가가 적어둔 흔적이었습니다. 지연이 그 메모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이 글씨 아빠 글씨 아니야. 성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희가 말했다. 동욱이 글씨겠지. 성태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걔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성태의 목소리는 이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성태가 받았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성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뭐래? 성태가 낮게 말했다. 거래처 계약 끊겠대. 지연이 입을 막았습니다. 미선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성태는 그 자리에서 다급하게 휴대폰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대출 하나만 더 막으면 돼. 정희가 손을 뻗어 성태의 휴대폰을 막았습니다. 오빠, 그거 지금 하면 안 돼. 더 큰 구멍 생겨. 성태가 정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지금 당장 막아야 하잖아. 미선은 그 장면을 보며 몸이 서늘해졌습니다. 성태는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사람은 무리수를 둡니다.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성태는 미선을 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봤습니다.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지러웠지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태 앞에 섰습니다. 나 지금 항암 중이야. 성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미선이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무너질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더 무서워. 성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그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성태가 무섭다고 말한 건 정희가 바로 이어받았습니다. 무서우면 확인해야 해. 동욱이부터. 성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 늦어.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아빠, 우리 증거부터 잡자. 그 말에서 지연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지연은 아버지를 변호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어른이었습니다. 성태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장부를 내려다봤습니다. 전화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선을 봤습니다. 미선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맞췄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성태가 낮게 말했다. 그럼 뭐부터? 정희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통장 내역 출력, 거래처 송금 확인, 그리고 동욱이 호출. 성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는 완전한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붙잡힐까봐 두려운 고개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은 차창 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문제의 본질이 보인다. 불황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미선은 알았습니다. 이건 이제 시작이라는 걸. 성태는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한 번 무리수를 둘 수 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희가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감정 말고 증거로 움직이자.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미안해서 끄덕이는 고개가 아니라 살기 위해 끄덕이는 고개였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침대에 누워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까?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장부 속에서 누군가의 손자국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는 곧 결정적인 증거로 바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길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불빛만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지고 있었고 누군가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손을 올려 가슴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빨랐습니다. 항암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성태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부터 따라왔습니다. 미선 앞에 컵을 놓고 옆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한마디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정리부터 하자. 문이 닫히자 집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용함은 예전의 불안한 조용함과 달랐습니다. 결정을 해야 하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성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대신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엄마 쉬게 해. 성태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약을 먹고 몸을 눕혔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장부가 남아 있었고 아버지처럼 믿었다는 사람의 이름이 남아 있었고 무리수를 두려던 성태의 손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지금 가게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린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끝에는 내 치료가 있다. 미선은 눈을 감고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먼저 지켜야 할 건 가게가 아니라 내 목숨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미선은 병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항암 날이었습니다. 성태는 일찍 일어나 거실에서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확신이 없는 손놀림이었습니다. 지연이 미선의 가방을 챙겼습니다. 물티슈, 마스크, 작은 담요, 항암을 함께 다니는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미선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회사는 괜찮아?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먼저야. 그 말이 미선에게는 울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성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지연이 잠깐 성태를 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허락도 거절도 아닌 표정이었습니다.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지연이랑 갈게요. 성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미선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짧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단문으로 명확하게 나 조용히 치료받고 싶어요. 성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거절이라는 걸 알아차린 얼굴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지연은 신호등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무서웠어. 미선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지연이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픈 것도 무서웠고 아빠가 무너지는 것도 무서웠어. 그래서 처음엔 아빠 편을 들었어. 미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지연이 눈물을 참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근데 메모를 보니까 엄마가 그 안에 없더라. 미선은 창밖을 봤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가족이라는 게 누가 더 힘드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지켜줘야 하냐더라.
미선은 그 말에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지켜줘야 할 사람이 있어. 지연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미워해? 미선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너무 쉬웠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쉽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워하고 싶지 않아. 근데 믿을 수는 없어.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그게 제일 아파. 병원에서 항암 주사를 맞는 동안 미선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들이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보호자와 함께였고 누군가는 혼자였습니다. 미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이 옆에 앉아 말없이 물을 건넸습니다.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미선을 살게 했습니다. 주사가 끝나고 미선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정을 뽑아냈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성태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앉아 있었던 듯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성태는 미선을 보자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미선아, 밥은 먹었어?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대신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어. 지금은 쉬어야 해. 성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미선은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더 서늘해졌습니다. 뒤늦은 친절은 때로는 더 아팠습니다. 왜 지금? 왜 이제야? 그날 저녁 미선은 지연과 방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치료비는 어떻게 할까? 생활비는 얼마를 잡을까? 약가, 교통비, 식비는 어디서 줄일까? 지연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숫자를 적었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정의가 떠올랐습니다. 울지 않고 확인하던 정의의 모습, 그리고 딸이 그걸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회복은 눈물이 아니라 정리에서 시작된다는 걸. 다음 날 미선은 성태에게 말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생활을 나눠야겠어요. 성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미선은 말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고르면 다시 흔들릴까봐 그냥 말했습니다. 별것까지는 아니어도 생활은 분리하자고요. 내 치료는 내가 중심이 될 거예요. 성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한 거예요. 성태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미선아, 나도 이제 알겠어. 내가 너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먹이는 소리만 났습니다. 미선은 그 울음을 그냥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래지 않았습니다. 달래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성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해볼게. 가게도 정리하고 너도 제대로. 미선은 그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만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성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가? 미선은 단문으로 말했습니다. 늦었다는 건 당신이 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내 편을 들겠다는 뜻이에요. 성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아, 미안하다. 그 사과가 처음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그 사과 하나로 모든 걸 덮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고맙습니다. 근데 나는 치료를 포기할 수 없어요. 성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음을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선은 이어 말했습니다. 이 챕터의 마지막 결심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담보로 당신 사업을 살릴 수는 없어. 그 말은 화를 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성태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 목소리는 무너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은 그 무너짐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그 고개를 보고 마음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숨은 조금 길었습니다. 희망이 갑자기 크게 온 건 아니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했습니다. 나는 치료를 한다. 나는 산다. 그리고 이 집도 내가 살아있는 방식으로 다시 정리한다. 미선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결말을 향해 조금은 안정된 길로 들어섰다고. 하지만 아직 마지막 확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부 속의 흔적, 그리고 성태가 끝내 마주하지 못한 사람. 다음 장에서는 그 사람을 정면으로 만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미선은 그걸 알고도 두렵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크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어려웠고 치료는 계속됐고 돈 걱정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미선은 숨을 더 길게 쉬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는 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지키는 숨이었습니다. 생활을 나누기로 한 뒤 성태는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의 조용함과 달랐습니다. 피하는 조용함이 아니라 버티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태는 먼저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대단한 요리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냥 밥솥을 확인하고 그릇을 씻고 쓰레기를 내다 놓는 정도였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좋아졌다고 해서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신뢰는 그렇게 쉽게 붙지 않는다는 걸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미선은 할 일을 했습니다. 치료, 생활, 기록, 정리. 지연은 주말마다 왔습니다. 병원 동행은 지연이 맡았습니다. 통장 관리도 지연이 함께 봤습니다. 정희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렀습니다. 울지 않고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쌓이자 집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선은 병원에서 돌아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더 확인할 게 남아있나? 정희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분 말고 기록을 봐. 감정 말고 사실로 움직여. 미선은 처음으로 스스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이 피곤하다고 핑계를 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핑계가 필요 없었습니다. 미선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였습니다. 정희가 정리해둔 사본 묶음, 지연이 표시해둔 메모. 미선은 천천히 넘기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변경 이력. 그 항목은 그동안 미선이 일부러 보지 않던 부분이었습니다. 보고 나면 마음이 무너질까 봐요. 그런데 그날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미선은 지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연아,
이거 같이 보자. 지연은 곧 집으로 왔습니다. 정희도 불렀습니다. 정희는 오자마자 안경부터 썼습니다. 어디 봐. 미선은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멈췄습니다. 미선아 이거. 지연이 물었습니다. 왜? 뭐가 있어? 정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 기록이 하나 있어. 수익자 변경 문의. 미선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지연이 종이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정희는 한 줄을 더 읽었습니다. 문의한 사람 성태 오빠가 아니야. 그 말이 방안 공기를 바꿨습니다. 미선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누구야?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서동규. 미선은 잠깐 멈췄습니다. 보험 설계사. 말이 빠르고 사람 좋게 웃던 사람. 지연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사람이 왜? 정희는 바로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늘 그랬습니다. 감정부터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대리문이라고 돼 있어. 날짜도 있어. 미선은 그 날짜를 봤습니다. 항암 시작 직후였습니다. 미선이 정신을 못 차리던 때였습니다. 그때 성태가 머릿속으로 지나갔습니다. 보험 얘기를 꺼내던 성태. 하지만 기록에 성태 이름이 없었습니다.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만요 하고 싶었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빠가 시킨 거 아니야?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정은 아직.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었느냐야. 미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확인하자. 그 말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미선과 지연은 서동규를 다시 만났습니다. 서동규는 처음엔 밝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미선 씨, 몸은 좀 어떠세요? 미선은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왔어요. 서동규의 웃음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정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기록 설명해 주세요. 서동규는 종이를 보자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미선은 그걸 봤습니다. 서동규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건 그냥 문의만 한 겁니다. 절차상 물어볼 수 있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누가 부탁했어요? 서동규가 말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상황이 걱정돼서요. 보통 가족분들이.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누가요? 누가 부탁했냐고요? 서동규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성태 형님이 불안해하시길래. 미선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이제 화를 내는 법보다 확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선이 낮게 물었습니다. 성태가 내 이름으로 대리 문의를 하라고 했어요? 서동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정희가 단문으로 말했습니다. 기록에는 성태가 아니라 당신 이름만 남아있어요. 서동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제가 편의상. 지연이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편의상으로 남의 보험을 움직여요? 서동규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움직인 건 아니에요. 문의만.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문의가 제일 위험해요. 문의부터 길이 열리니까. 서동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선은 그제야 느꼈습니다. 성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미선이 아픈 사이에 누군가가 움직였다는 걸. 그리고 미선은 더 차분해졌습니다. 서동규 씨, 저는 치료 중이에요. 제 이름이 들어간 건 제 허락 없이 건드리지 마세요. 서동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 씨 죄송합니다. 그 사과는 늦은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그 사과를 받아들일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후로는 모든 연락은 지연 씨 통해서만 하세요. 기록 남기고요. 서동규는 알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이 참았던 말을 했습니다. 엄마,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해? 미선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 그 말은 정희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미선의 말이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도? 미선은 잠깐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아빠는 무서웠던 거야. 그 말은 변명은 아니었습니다. 미선의 정리였습니다. 미선은 누군가를 악마로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선은 분명히 긋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성태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자마자 미선의 얼굴을 읽으려 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미선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서동규 씨가 내 보험으로 대리 문의를 했더라. 성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지연이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빠가 시킨 거야? 성태는 흔들렸습니다. 당황한 눈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미선은 알았습니다. 성태는 이 기록을 몰랐던 게 맞았습니다. 성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그런 거 시킨 적 없어.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무섭더라. 성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선아, 내가 정말. 그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너한테도 못할 짓 하고 남들이 너를 이렇게까지. 그 말은 뒤늦은 진심이었습니다. 미선은 그 진심을 한 번 더 봤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예전처럼 그 진심만으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미선이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울어서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성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선은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도 이제부터는 확인하고 살아야 해요. 믿음만으로 살기엔 우린 너무 많이 잃었어요. 성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이제는 조금 더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무엇을 미안해하는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아빠, 엄마 치료는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성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 치료가 먼저다. 그 말은 미선이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선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치료 일정은 가족이 함께 달력에 적었습니다. 지연이 동행하는 날, 성태가 도시락을 준비하는 날, 정희가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날. 가게 일은 성태가 정희에게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는 혼자만 보지 않았습니다. 부끄럽더라도 이제는 숨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미선은 집에서 작은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꽃을 물에 꽂고 베란다 창을 닫고 따뜻한 국을 조금씩 끓였습니다. 큰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들이 미선을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미선은 병원에서 돌아오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나 오늘은 밥맛이 나더라. 지연이 웃었습니다. 엄마, 그게 제일 좋은 소식이야. 성태도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그 집에 오래 없던 소리였습니다. 미선은 그 웃음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세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기억했습니다. 병실 밖에서 들었던 그 말, 보험, 수익자 변경, 그리고 메모 속에 없던 치료비. 미선은 그 기억을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억은 때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만 사람을 지키기도 합니다. 미선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를 숫자로 본 건 한 명이 아니었다. 남편만도 아니었다. 나의 빈틈을 보고 움직인 사람이 또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미선은 살아서 끝까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계획을 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미선은 이제 미안해하며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확인하고 정리하고 선택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미선이 얻은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미선은 조용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프면 더더욱 내가 먼저입니다. 가족도 돈도 체면도 내 생명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미선은 오늘도 주사실 문 앞에서 한 번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크게 웃지는 않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웃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선은 말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나는 살아서 끝까지 정리하기로 했다. 그 한 문장이 미선의 남은 삶을 지키는 약속이 되었습니다.